혼인한 남자마다 얼마 못 가 죽었대요. 아유, 무서워라. 팔자 한번 사냅네. 어느 젊은 여인이 가는 곳마다 수근거림에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누군가 다가와 마음을 훔쳐보듯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젊은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대광줄이 야담 한번 들어볼 테야. 지금 시작하니 좋아요. 구독 꾹 누르고 들으면 고맙겠구만. 오전의 장터는 사람들의 북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나는 산에서 캔 약초를 팔기 위해 장터 한쪽에 자리를 폈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호객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저 여자 아니야? 다나의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 2번이나 과부가 된 그 여자. 첫 남편도 둘째 남편도 얼마 못 가 죽었다던데. 남편을 잡아먹는 팔자야. 귀신이 씌었는지 아님 팔자가 사나운 건지. 아무튼 저런 여자 가까이 가지마. 애군이 올물라. 다나의 손에 힘이 들어가더니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아픔이었습니다. 견뎌야 해. 또 견뎌야 해. 다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초만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나의 나이는 28이었습니다. 한때는 명문가의 외동딸로 비단 옷에 금비녀를 꽂고 기와집 사랑채에서 사서 삼경을 읽던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을 끝자락 허름한 초가집에서 홀로 살며 새벽부터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그것을 팔아 그날그날을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2번의 혼인, 2번의 과부. 그것이 다나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정녕 나의 팔자란 말인가? 다나는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으며 예전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전 남편은 양반집 도련님이었습니다. 다나의 집안이 부유했을 때 중매로 맺어진 혼처였습니다. 신랑은 글을 잘 쓰고 얼굴도 준수했으며 무엇보다 집안이 좋았습니다. 재물이 넉넉했습니다. 재물만 있으면 평생 편히 살 수 있겠지. 다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1년 만에 신랑은 과거에 낙방했습니다. 2번, 3번 떨어지더니 결국 넷째 번에도 낙방했습니다. 그날 밤 신랑은 서재에서 목을 매 죽었습니다. 21살의 다나는 하룻밤 사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불길한 것, 우리 아들을 죽게 만들고 당장 나가거라. 그렇게 다나는 시어머니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친정아버지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과부가 된 딸을 어찌 데리고 있겠느냐? 내 스스로 살 길을 찾아라. 다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2번째 남편은 중인 출신이었습니다. 신분은 낮았지만 마음씨가 따뜻했습니다. 다나가 과부라는 것을 알면서도 청혼했습니다. 과거는 상관없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마음을 보고 선택하자. 다나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2년 만에 남편은 영모에 연루되었습니다. 남편의 친구가 모반을 꾀했고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죄로 잡혀갔습니다. 사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친구를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관가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25세 다나는 또다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역적의 아내라는 낙인까지 찍혔습니다. 집안의 재산은 모두 관에 몰수되었습니다. 다나는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다나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다가 겨우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저 여자 2번이나 과부가 됐다더라. 남편을 잡아먹는 팔자래. 귀신이 씌었나? 저런 여자 가까이 가지 마라.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다나의 귓가에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김씨 할멈은 노골적으로 험담을 했습니다. 저것이 무슨 낯짝으로 이 마을에 사는지 모르겠구만. 또 남자라도 꼬실 셈인가? 다나는 고개를 숙인 채 물동이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나는 방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 목숨을 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달빛이었습니다. 다나는 방구석에 걸린 노끈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천천히 노끈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노끈 앞에 멈춰 선 다나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다나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렸습니다. 죽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다나는 그대로 방바닥에 주저앉아 밤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다나는 평소처럼 산에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 약초를 캐다가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몸이 기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백발의 늙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약초 할아버지였습니다. 조심하시게. 죽으려고 산에 온 것 아니지 않은가?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다나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자네,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구먼. 어찌 아십니까? 눈빛을 보면 알지. 세상을 포기한 사람의 눈이야. 할아버지는 다나 옆에 앉았습니다. 듣자 하니 2번이나 혼인에 실패했다지? 예. 그래서 포기할 생각인가? 이미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 팔자가 이런 것을. 할아버지가 피식 웃었습니다. 팔자? 팔자는 정해진 게 아니야.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지.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네. 새로운 시작일 뿐이야. 인연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온다네. 할아버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잘못 선택했을 뿐이야. 제대로 사람을 볼 줄 알면 달라지지. 그 말을 남기고 할아버지는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제대로 볼 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여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머리에는 진달래, 개나리, 들국화, 민들레를 가득 꽂고 맨발로 마을길을 걷는 여인이었습니다. 꽃이 진다, 꽃이 진다. 여인은 혼자 노래를 부르며 돌아다녔습니다. 때로는 하늘을 보고 웃었고 때로는 땅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리가, 미친 여자야. 돌멩이 맞아라. 아이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여인은 피하지도 않고 웃기만 했습니다. 아이고 아프다. 하하. 꽃을 꽂은 미친 여자가 또 왔구만. 조심해라. 눈도 마주치지 마. 재수 없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인은 다나의 집만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다나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꽃을 꽂은 미친 여인이 대문 앞에 서서 다나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 처마 끝이 처져서 복이 새어나간다. 그 말을 남기고 여인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무슨 소리지? 하지만 문득 처마를 올려다보니 정말 처마 끝이 심하게 처져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처마를 타고 집 안으로 스며들곤 했습니다. 미친 여자의 말이지만 한번 고쳐볼까? 다나는 마을 목수에게 부탁해 처마를 고쳤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다나가 캔 약초가 더 잘 팔렸습니다. 이 약초 주시오. 저도 좀 주시오. 우연일까? 일주일 후 꽃을 꽂은 미친 여인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부엌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부엌 아궁이가 북향이라 음기가 가득하다. 그리고 또 가버렸습니다. 다나는 반신반의하며 아궁이 위치를 바꿨습니다. 남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집안이 따뜻해졌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전보다 훨씬 포근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나가 마당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을 때 꽃을 꽂은 미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여인은 다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친 듯한 눈빛이 아니라 맑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너 또 시집가도 곱게 못 살아. 잘 사는 방법 알려줄까? 다나가 깜짝 놀라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어찌 그걸 눈빛을 보면 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여인이 다나 앞에 앉았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아는가? 제 팔자가 나빠서. 아니다. 머리에 꽃을 단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재물과 마음만 보고 결혼해서는 10번을 해도 실패할 것이다. 그럼 무엇을 봐야 합니까? 인품과 궁합도 봐야 한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얼굴에 드러난다. 무엇보다 여인이 다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년까지 함께 늙을 운을 봐야 한다. 젊을 때만 좋으면 뭐하나? 늙어서 함께 웃을 수 없으면 소용없지. 다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재물만 보고 선택했습니다.
마음은 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마음만 보고 선택했습니다. 미래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런 걸 볼 수 있습니까? 여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찾아야 한다. 나는 길만 알려줄 뿐. 길이요? 금오산. 그곳에 진짜 도사가 있다. 다음 날 아침 다나는 꽃을 꽂은 이상한 여인을 찾았지만 마을 어디에도 그 여인은 없었습니다. 꽃을 꽂은 여인을 보셨습니까? 그 미친 여자? 어젯밤에 마을을 떠났다던데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모르지.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사라진 여자야. 다나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금오산의 도사,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여인이 한 말들은 모두 맞았습니다. 처마, 아궁이, 나의 혼인 이력까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찾아보리라. 다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재물도 마음도 궁합도 다나의 말년까지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모든 걸 보고 선택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 도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다나는 집에 있던 살림살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정에 쓸 노자가 필요했습니다. 또 남자 찾으러 가나? 허허, 혼인을 10번 해도 실패할 팔자인데. 김씨 할멈이 비웃었습니다. 다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웃으시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오. 이른 봄, 다나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등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 손에는 나무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금오산이 어디쯤 됩니까? 경상도 땅이지. 여기서 한 달은 걸어야 할 거야. 한 달. 멀고 먼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걸었습니다. 비가 오면 나무 아래서 비를 피하고 해가 지면 주막에서 잤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길가에서 약초를 캐 팔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다나의 신발은 해졌고 옷은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마침내 경상도 땅에 들어섰습니다. 금오산이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다나는 금오산 인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 사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말 좀 여쭙겠습니다. 금오산에 도사가 계시다는데 사실입니까? 나무꾼이 다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구먼. 나도 평생 이 마을에 살았지만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지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100일 동안 매일 산을 올라야 도사를 만날 수 있다고 하더이다. 그것도 진심으로 구하는 자만. 다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00일, 100날이었습니다. 다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꾼이 다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참 먼 길을 왔군요. 진정 간절한 게 있으신가 봅니다. 예. 평생을 함께할 인연을 찾고 싶습니다. 나무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금오산은 진심을 알아본다고 하더이다. 다나는 마을 주막에 짐을 풀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방 한 칸을 석 달치 빌렸습니다. 아가씨, 그 미신 같은 소리 믿으시는 거요? 그냥 시집이나 가시오. 괜찮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나는 매일 산을 올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찼습니다. 힘들다. 하지만 다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자 다리에 힘이 붙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산길이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산짐승들이 다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노루가 다나 앞에 나타나 길을 안내했습니다. 어느 날은 까치가 다나 머리 위로 날아와 지적이었습니다. 산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일까? 다나는 매일 정상 가까이까지 올랐다가 해가 지기 전에 내려왔습니다.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사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0일이 되면 나타나신다고 했다. 둘째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날 산에 가면 죽어. 그만두시오. 괜찮습니다. 다나는 도롱이를 쓰고 산을 올랐습니다. 빗길은 미끄러웠습니다.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손과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다나는 올랐습니다. 어느 날은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번개가 다나 앞 나무를 쳤습니다. 으악!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다나는 간신히 피했습니다. 죽을 뻔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다나는 산을 올랐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다나가 걷는 길만 비가 약해졌습니다. 천둥이 치는데 다나 주변만 조용했습니다. 산이 나를 보호하는 것일까? 둘째 달이 끝나갈 무렵 다나의 마음에 변화가 일었습니다. 처음엔 도사를 만나야 한다는 집착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산을 오르는 것 자체가 평화로웠습니다. 이것이 수행이구나. 셋째 달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나는 이제 산길을 눈 감고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99날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나는 평소처럼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하늘이 이상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뿌리째 뽑았습니다. 낙엽이 회오리쳐 올라갔습니다. 으악! 다나는 바위에 매달렸습니다. 여기서 죽는 것인가? 그때 번개가 쳤습니다. 번개가 다나가 서 있던 바로 옆 바위를 쳤습니다. 아악!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다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나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는 이상했습니다. 산 정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 정신을 잃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나를 옮긴 것인가? 다나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눈앞에 백발의 도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이 허리까지 내려왔고 수염도 가슴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눈은 깊고 맑았습니다. 깨어났구나. 도사님이십니까? 도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다나는 100일 동안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인연을 찾고자 합니다. 2번이나 실패했구나. 어찌 아십니까? 내 이마의 주름이 말해준다. 슬픔의 주름이 2줄이구나. 도사가 다나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재물을 보고 한 번, 마음을 보고 한 번. 맞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보고 싶으냐? 말년을 함께할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늙어서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100일을 채웠으니 내가 도와주마. 도사가 일어나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 나왔을 때 손에 청동 거울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겉은 낡았지만 거울면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이것은 운명경이라 한다. 도사가 다나에게 거울을 건넸습니다. 이 거울은 내가 어떤 남자와 함께 늙어갈지를 보여준다. 그 남자와 마주서서 거울을 비춰라. 그러면 그 남자와 함께 늙은 내 모습이 보일 것이다. 다나가 거울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도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 거울은 3번만 쓸 수 있다. 4번째부터는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다. 그러니 신중히 써라. 거울은 미래를 보여줄 뿐이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거울이 좋은 미래를 보여준다 해도 그 남자가 정말 너와 맞는 사람인지는 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지혜로운 자만이 말년을 함께할 자격이 있다. 다나가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가거라. 그리고 잘 선택해라. 도사가 사라졌습니다. 아침 안개처럼 흐릿하게 사라졌습니다. 다나는 거울을 품에 꼭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에는 가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다나는 조용히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가 다나를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문석이었습니다. 35살의 준수한 선비였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과부이시지만 학식이 있고 약초에 박다고. 문석은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여러 번 낙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과거에 다시 응시할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불편하여 아내를 구합니다. 다나는 문석을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울을 꺼냈습니다. 잠깐 제 앞에 서주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잠깐만요. 다나가 거울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울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70세의 다나가 큰 기와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넓고 화려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다나의 눈에는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문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벼슬 하며 1년에 한 번도 집에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나가 거울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외롭게 늙는구나. 하지만 거울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도사가 말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다나가 물었습니다. 문석 날이 만약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에서 벼슬 한다면 저를 함께 데려가시겠습니까? 문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벼슬아치의 아내는 당연히 한양에 있어야 체면이 섭니다. 하지만 문석이 다나를 훑어보았습니다. 부인께서는 과부 출신이시니 한양 양반들 사이에서 눈총을 받으실 것입니다. 차라리 시골에서 편히 계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녹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는 함께 늙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문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나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체면만 생각하는 사람, 나를 동반자로 여기지 않는구나. 며칠 후 개성에서 온 상인이 다나를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만득이었습니다. 40살의 부유한 장사치였습니다. 나는 전국을 돌며 장사하는 사람이요. 재물은 많지만 아내가 없소. 만득은 솔직했습니다. 당신이 과부라는 것쯤은 상관없소.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느냐는 것이요. 다나는 만득을 마주 세우고 거울을 들었습니다. 거울이 다시 빛났습니다. 70세의 다나가 큰 저택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금은 보화로 치장했지만 얼굴은 슬펐습니다. 옆방에서는 만득이 젊은 기생과 웃고 있었습니다. 다나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나가 거울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재물은 있어도 마음은 비는구나. 다나가 물었습니다. 만득 날이 만약 제가 병들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만득이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들이 없으면 대를 이을 수 없지 않소? 그때 가서 첩이라도 드려야 하지 않겠소? 만득이 다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물론 당신은 정실로 모실 테니 걱정 마시오. 재물도 아낌없이 드리고. 다나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재물보다 마음을 원합니다. 뭐요? 돌아가 주십시오. 만득은 화가 나서 돌아갔습니다. 다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 낳는 도구로만 보는구나. 함께 늙을 동반자가 아니라. 이제 거울은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나는 마지막 한 번을 신중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농부 하나가 다나를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진수였습니다. 39살의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진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밭대기 하나와 초가집 한 채뿐입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당신을 보았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는 모습을. 성실하고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진수가 다나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당신 눈빛에서 슬픔을 보았습니다. 저도 슬펐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면 덜 슬플 것 같았습니다. 다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나는 마지막 거울을 꺼냈습니다. 진수와 마주 섰습니다. 거울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울이 빛났습니다. 70세의 다나와 진수가 작은 초가집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 셋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다나와 진수는 주름진 손을 맞잡고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다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하게 늙겠구나. 하지만 도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거울만 믿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라. 다나가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2번이나 남편을 잃은 불길한 여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날들 아니겠습니까? 다나가 또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팔았고 이제 몸뚱이 하나뿐입니다. 진수가 웃었습니다. 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약초를 캐고 나는 밭을 일구고 함께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말년에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수가 다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비단옷보다 기와집보다 당신과 함께 늙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다나가 울었습니다. 당신이 제 세 번째 인연입니다.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다나가 진수와 혼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불길한 여자가 또 결혼한다니? 저 농부도 곧 죽겠구만. 김씨 할멈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모습을 보고 할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진수는 매일 다나의 집 앞에 와서 지붕을 고쳐주고 장작을 패주고 텃밭을 일궈주었습니다. 불길하다는 소문쯤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다나를 믿습니다. 진수의 진심을 본 할멈이 다나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잘못 봤다. 진수는 좋은 사내야. 내가 잘 만났다. 할멈이 혼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도왔습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다나와 진수는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마당에서였습니다. 화려한 예복도 큰 잔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들꽃을 가득 꽂은 여인이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고르셨구려. 여인이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인은 돌아서서 다른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아직도 잘못된 인연에 매인 이들이 많았으니까요. 꽃이 진다, 꽃이 진다. 여인의 노랫소리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다나와 진수는 거울이 보여준 그대로 늙어갔습니다. 70세가 된 다나와 진수는 작은 초가집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 셋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그래, 그래. 잘했다. 진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나와 진수는 주름진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큰 부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당신, 그때 왜 저를 선택하셨소? 진수가 물었습니다. 거울이 보여줬어요. 당신과 함께 늙은 제 모습을. 행복해 보이더군요. 다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울? 예전 이야기예요. 다나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니 청동 거울이 나왔습니다. 운명경이었습니다. 다나는 거울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울은 미래를 보여줬지만 선택은 제가 한 것이었어요. 다나는 거울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넣었습니다. 언젠가 손주들이 자라서 혼인할 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재물도 마음도 중요하지만 함께 늙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다나는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진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시오? 잠깐 옛 추억을 꺼내봤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청년처럼 맑았습니다. 그렇게 다나는 세 번째 인연과 함께 행복하게 늙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연은 하늘이 정한다고. 하지만 다나는 알았습니다. 인연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임을. 재물도 마음도 관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늙어갈 마음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인연을 만납니다. 다나는 세 번째에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다나는 바람처럼 왔다간 머리에 꽃을 꽂은 여인을 수소문해봤지만 항상 허사였습니다. 그 여인이 어찌하여 다나를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인의 마음과 가슴의 상처가 잘 아물어 꼭 행복한 노년을 보내길 다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고마웠소.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를 살렸소이다. 어디서든 행복하게 사시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금빛띠를 두르며 멀리 나아갔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